60세 이상이 넘으면 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NK세포 활성도 얘기했잖아요. 20대 그때가 가장 수치가 제일 높아요. 근데 얘가 60대가 되면은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80대가 되면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잔병 치레가 더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딱 그런데요. 이게 다 면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강남 베스트의원 이승남 원장님 만나서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제가 환절기만 되면요 감기가 항상 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뭔가 잔병 치레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너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솔직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잘 걸리고, 두 번째는 환절기가 되면 우리가 온도차 변화가 많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자율신경 부조화 때문에 그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환절기에도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럼 저는 약간 자주 걸리니까 좀 면역력이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면역력이 약하든지, 또 한 가지는 뭐 술을 많이 먹든지, 잠을 잘 못 자든지, 영양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 이 면역력이라는 게 건강검진을 하면 뭐 당신의 면역력은 뭐 몇 점입니다 라든가 뭐 수치가 막 높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데 면역력을 좀 측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원래는 그 NK세포 활성도라고 있어요. 자연 살상 세포라고. 그 활성도를 보면 되는데 그게 7.2에서 34%가 정상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암 환자 같은 경우 항암 치료할 경우는 그 떨어지는 수치가 막 6점 얼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그냥 검진해서 안 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비법이니까 하시면 되고, 가장 간단한 건 백혈구 검사라고 있어요. 환자들이 항암 치료할 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고 항암 치료를 못 합니다. 왜? 백혈구가 떨어지면요, 얘가 감기가 들어와도 이게 걸려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보통 4천에도 8천이 정상인데 3천, 3,100, 뭐 2천대 이렇게 떨어진 사람처럼 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좀 높다, 낮다 이거를 검사를 받지 않고 내가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지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감기에 잘 걸린다, 많이 피곤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입술 주위에 이렇게 부르트는 거 있잖아요. 단순 포진이라고. 그런 게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나도 굉장히 개운하지 않다. 그런 거 등등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질염이라든지 방광염이 잘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오면 좀 빨리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상포진이라고 있잖아요. 그 대상포진에 걸리면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그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누가 제일 잘 걸리냐? 바로 에이즈 환자들,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걸립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대상포진 누가 잘 걸리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60세 이상이 넘으면 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NK세포 활성도 얘기했잖아요. 20대 그때가 가장 수치가 제일 높아요. 근데 얘가 60대가 되면은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80대가 되면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또 한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니면 살이 너무 많이 찌든지, 비만이 되면 또 떨어지거든요. 이런 기타 원인이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는데 많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햇볕을 많이 안 쬐요. 햇볕도 진짜 안 쬐죠. 저 보실래요? 대봐요, 저하고. 엄청 이야, 이거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우리 비타민 D가 많이 활성되거든요. 비타민 D가 많이 활성되면 칼슘이 많이 들어오는데,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또 면역력이 잘 떨어집니다.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대장암도 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제가 코로나19를 2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친구들이 너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 나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뭐 코로나 와도 뭐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코로나 보균자를 좀 뭐 접촉을 해도 안 걸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젊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빼고는
보통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코로나라든지 감기를 덜 걸리는 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70대 사망률, 60대 사망률, 50대, 40대, 30대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은 거의 사망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바로 면역력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 알러지, 뭐 알레르기 비염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또 친구들이 면역력하고 또 연결을 짓는 거예요. 아. 알러지가 있는 게 어쨌든 네가 면역력이 나빠서 그러는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뭔가 좀 타고난 그런 거 아닌가요? 종합병원이네. 여러 가지 다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알러지는 이건 그게 좀 달라요. 이건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요. 그 뭐냐? 과한 반응이에요. 일정 뭐에 대해서 과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 경우, 알러지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든지 거기서 과한 반응. 그래서 뭐 두드러기 돋는 사람이 있거든요. 돼지고기에 대해서 과한 반응.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정 식품이나 일정 물건에 대해서 과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이퍼 센시티비티, 과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민 반응. 아, 오히려 이게 과민 반응하는 그런 거다. 알러지 비염 있고 아토피 있고 하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잠을 잘 못 자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기도 더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면역력도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이 좀 면역력이 센 집안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면역력은 유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면역력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면역세포 있거든요.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어디냐? 장에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그 제왕절개 수술한 사람들하고 자연분만한 사람 하면 자연분만한 사람들, 아이들의 면역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연분만할 때 엄마 질을 통해서 나올 때 엄마 질 속에는 그 유산균 중에 유익균들이 많은데 그게 애가 코로 입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 속에 그 유익균이 많이 생기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 안 거길 들어가요. 통과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이 자연분만한 애들보다 알러지라든지 비염이라든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건강에 좋은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왕절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원인이 있을 있었군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유 수유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의 면역력이 높아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모유에서 나오는 저희 균이 있어요. 락토바실러 균이라든지 이런 몸에 좋은 균이 많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도 좋고 엄마도 좋습니다. 엄마는 왜 좋느냐?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유방암이 잘 안 걸립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도 적은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정함 씨 지금 30대잖아요. 네, 30대입니다. 자기 몸에 지금 암세포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아직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죠?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암세포가 나와요, 누구나. 그건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세포를 갖다 맨날 바꿔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새로 태어난 세포가 빨리빨리 안 없어지고 남아있으면 이게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보통 3,000개에서 5,000개 나오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요. 아까 NK 세포 같은 거 1차 방어선이거든요. 우리 군대를 치게 되면 우리 저기 휴전선에 있어서 그거 나오는 거 막 쏴 죽이는 거.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를 못 제거하는 거예요. 얘를 못 제거하게 되면 바로 얘가 점점 자라서 암세포로 변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암이 덜 걸립니다. 사실은 암세포가 있는데 이제 매일매일 없애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몸에서. 근데 면역력이 깨지면 그걸 못 하니까 암에 걸리게 되는 거군요. 청소를 맨날 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우리가 아까 했지만 NK세포가 7.2에서 34% 정도가 정상인데 얘가 그냥 7.2도 안 돼. 6%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하고 쓰레기차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차가 적게 되면 치우지를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아까 면역력을 높이려면 말 그대로 그 아까 NK 세포 그거를 좀 늘리면 되는 건데 그럼 그런 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물을 잘 먹어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숙면 6시간 이상. 그래서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적당한 운동 중에서 사람들 하게 되면은 막 힐스장 같은 거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무거운 거 들고 많이 하면은 그 무산소 운동인데 그 젖산이 나와요. 젖산은 일종의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유산소 운동, 빨리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그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그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비타민 C를 드셔야 돼요. 세 번째는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우리 유익균이 들어가게 되면 장 속에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지켜주고 키워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단백질하고 비타민 C는 왜 그러냐?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제 거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 중에 이게 쌓여. 쌓은 다음에 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죽일 때 뭐를 하냐? 요렇게 구멍을 내요, 여기다가. 그걸 포포린이라는 성분인데 포포린이 바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 녹여버려야 돼요. 구멍 뚫고서. 그래야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랜자임이라는 효소인데 그 그랜자임 성이 단백질이에요. 비타민 C는 또 왜 그러냐? 비타민 C는 백혈구를 갖다 강화시켜요. 튼튼하게.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C, 유산균이 꼭 필요합니다. 정함씨도 잡숴보면은 1년만 지나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지는데요. 어떤 음식을 딱 먹으면 좋다. 뭐 혹시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단백질은 다 중요해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50대 이전에는 좀 이제 근육 생성이 잘 되거든요. 킬로그램당 0.9g. 50세가 넘어가면은 이게 근육이 좀 덜 생겨요. 우리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근육이 많이 모자란 사람은 1.2g이나 1.5g 킬로그램당, 뭐 근육이 좀 괜찮은 사람은 1g 정도 먹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타민 C는 한 하루에 1000mg에서 3000mg처럼 드시는 게 좋고, 유산균은 하루에 한 포 정도 먹으면 딱 좋습니다. 사실 힘들잖아요. 그냥 음식으로 먹기는. 그래서 따로 뭐 비타민 C 영양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좋습니다.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비타민 C 나오는 게 1000mg짜리 많거든요. 한 3000mg 포로된 거 있고 1000mg 먹으면 하루에 하나나 3개 정도 드시면 돼. 근데 언제 먹는 게 좋냐? 식사 후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왜 그러냐? 그걸 먹게 되면 음식물로 들어오는 그 위암 생기는 성분을 얘가 좀 없애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식후에 비타민 C를 먹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방금 유산균 얘기를 하셨는데 유산균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무슨 뭐 풀이, 뭐 프로, 뭐 엄청 많은데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좋은 건지 면역력에는 그런 것도 있나요? 둘 다 드셔야 돼. 프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이고, 프리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으면 이거 꼭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려면은 프로하고 프리가 같이 있는 거면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뭐 특정상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프로 같이 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그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홍삼입니다. 네. 홍삼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오래 먹었는데 큰 도움을 받은 느낌은 없었는데 정말 홍삼은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홍삼엔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먹게 되면 안 먹은 사람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홍삼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받는 사람은 꾸준히 잡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쉽게 해서 모든 건강식품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음식 중에 요거는 진짜 면역력에 특효가 있는 그런 음식이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바로 이런 질문이 제일 나쁜 질문이에요. 골고루 먹어야죠. 면역력에 특히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야채는 왜 먹으라고 그러냐면요. 채소 속에는 식물성 폴리페놀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B가 있어요. 폴리페놀 성분은 항암에다 항노화작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채소가 좋다고 이만큼 많이 먹으면 되냐? 소화 안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씩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항상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면역세포 치료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는 대체 뭔가요? 하면 좋은 건가요? 면역세포 치료는 뭐냐면요. 이제 자기 피에서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NK 세포만 이렇게 빼가지고 걔를 갖다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NK 세포가 왕창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NK 세포라는 거 수명이 짧으면 2주, 많아야 뭐 한 달, 2달밖에 안 가요. 다시 떨어지나요. 이게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암 치료하는 사람들. 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다른 게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걸 해볼 수는 있어요. 단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인된 병원에서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이걸 치료하는 데서만 해야지 아무 데서나 뽑아서 집어넣는 거는 아닙니다. 요새 그게 하도 많이 나오거든요. 선전에 여기 뭐 줄기세포 치료 무슨 치료 면역세포 치료하는데 이거는 공인된 병원, 대학병원 가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면역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반은 혼나고 반은 또 답변을 듣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건강합니다.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건강합니다. 기본적인 걸 잘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하루 일과를. 얘기했지만 6시간 이상 자고 물 하루에 1리터 이상 먹고
비타민C 꼭 먹고 단백질 꼭 잘 잡수고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사실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동안 잘 못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또 혼나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